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유도기 파트 두 번째 시간, 동기 와트부터 이제 우리가 찾아볼 건데, 공부 좀 해봐야 되는데, 동기 와트입니다. 자, 동기 와트를 공부하기 이전에 저희가 토크, 회전력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토크가 있었습니다. 토크. 이 토크를 우리는 회전력이라고 하죠. 회전력. 그래서 기호로는 우리가 T라고 합니다. T. 그죠? 근데 토크는 어떻게 구하냐? 각속도 오메가 분의 출력 P0로 구해요. 그죠? 단위가 뉴턴 메타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은 2파이에 n이 되는 거고 P0가 되겠죠. 왜? 기기는 이제 돌아가니까 주파수가 아닌 어떤 회전 속도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초당 회전수예요. RPS가 되는데, 이 부분을 분당 회전수로 바꿔보게 되면, 자, P0에 2파이에 60분의 n이 되죠. n이. 자, 단위가 뉴턴 메타가 돼요. 근데 이 부분을 9.8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토크 공식이 나옵니다. 0.975 곱하기 n분의 P0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가 돼요. 자, 요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토크는 이렇게 구해질 수 있더라. 자, 요게 토크가 되더라.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 이제, 0.975 곱하기, P0는 2차 출력이죠. 2차 출력 어떻게 구했습니까? 1-S에, 1-S에 2차 입력, P2로 구했고, 이 회전자의 속도도 1-S에, NS로 구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분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뭐 또한 0.975 곱하기 어떻게 돼요? NS에 대한 P2도 뭐가 되더라? 토크 공식이 되더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토크는 2차 출력을 중심으로 할 때는 회전자의 속도가, 2차 입력이 중심으로 될 때는 회전자기의 속도가. 그래서 토크 구하는 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동기 와트라고 하는 건 뭐냐? 동기 와트라고 하는 것은 이 P2 값이 돼요. P2 값. 그러면 토크는 0.975 곱하기 NS에 대한 P2로 우리가 적을 수 있는데, 이때 P2. P2는 단위가 와트가 될 겁니다. 와트. 맞잖아. P2는 입력이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넘어가니까 P2는 0.975 곱하기 n분의 P2인데,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0.975가 1.016이 되겠죠. 1000을 975로 나눠 보세요. 그러면 1.016에 ANS의 T가 될 겁니다. 단위는 와트가 되겠지. 2차 입력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동기 와트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동기 와트는 동기 속도로 돌아가고 있을 때, 동기 속도로 돌아가고 있을 때, 2차 입력을 토크 단위로 표시하는 걸 뭐라고요? 이걸 동기 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 와트는 동기 속도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입력을 뭐의 단위로 표시하자? 토크의 단위로 표시를 하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동기 와트다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동기 와트란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 2차 입력을 토크로 표시한 값을 뭐라고 하더라? 동기 와트라고 하더라. 요 부분이 뭐가 됩니까? 요게 동기 와트가 되더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핵심 예제 문제 7번을 한번 보시자고요. 동기 와트로 표시되는 것은 했어요. 동기 와트로 표시되는 게 뭐야? 이게 토크죠. 토크.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출력 값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출력이란 뭐냐? 전동기 슬립으로 회전 시 출력을 토크로 표시한 값을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계적인 출력이라고 하더라. 그럼 기계적인 출력, 요 식이 되겠네. 토크는 0.975 곱하기 n분의 P0가 되는데, 기계적인 P0는 출력 P0는 1.016 곱하기
자, 뭐가 됩니까? NT로서 표시를 할 수 있더라. 이걸 또 뭐라고 합니까? 기계적인 출력이라고 하더라. 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 동기 와트와 자, 기계적인 출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자, 6번에 이제 삼상유도 전동기의 특성. 자, 이 특성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 특성은 이제 중요하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비례추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례추위. 그럼 비례추위가 뭔지 한번 지금부터 보실게요. 자, 6번이 될 거예요. 6번. 자, 6번의 유도 전동기의 특성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특성. 자, 6번째. 자, 유도 전동기의 특성 파트가 될 거예요. 특성. 자, 이 특성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비례추위라고 하는 거예요. 비례추위. 그래서 우리가 자, 지금부터 이제 자, 비례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비례추위. 비례추위가 뭐냐? 자, 비례추위는 자, 삼상유도 전동기에 자,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농용유도 전동기가 있었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 비례추위는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자, 뭘 가지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특징이 뭐였어요? 2차 가변 저항이 있다는 거. 자, 2차 저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 토크와 뭐 회전 속도와 기동 전류와 슬립을 조정이 가능하더라. 슬립이 조정이 가능하더라. 자, 이런 부분을 우리는 비례추위라고 합니다. 그럼 비례추위는 뭐냐? 자, 우리 교재에도 이제 비례추위에 관련된 내용이 자,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좀 볼게요. 자, 토크는 공급전압 V1이 일정하면 자, 슬립에 대한 2차 저항이 함수가 되어 일정한 토크에 대해서 슬립은 자, 저항에 비례하여 변화함으로 2차 회로의 저항을 변화시킬 수 없는 자, 농용 유도 전동기는 응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 비례추위는 오로지 어디에서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뭘 이용해서 2차 저항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그때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경우에는 비례추위 성질을 이용하여 기동 및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다. 자, 2차 삽입 저항의 크기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식대로 구해지는데 지금부터 제가 이 3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비례추위라고 하는 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가지고 자, 토크, 속도, 기동, 슬립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비례추위예요. 근데 자,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자, 이 전에 지금 저희가 토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자, 토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했냐면 오메가 S에 대한 자, P2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2차 입력이 중심이 돼도 되더라. 그래서 2차 중심, 자, 2차 입력이 중심이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했어? 동기 속도로 돌아왔을 때, 자, 2차 입력 와트 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것, 토크를 와트로 표시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했어요? 그걸 동기 와트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구해보시자고. 자, WS분의 1에 자, P2는 E2의 I2의 코사인 세타 2였습니다. 이게 뉴턴 메타였어요. 여기다가 자, 여기 전류, 역률에 관련된 식 있었죠. 자, 전력 변환했을 때, 자, 그 식을 대입해서 풀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비례상수 WS분의 1 곱하기 자, R2의 자승 플러스 S의 X2의 자승에 자, 이 S의 E2의 자승에 R2 값으로 표시가 되는 게 자, 요게 자, 뭐가 됩니까? 토크가 돼요. 토크가. 근데 자, 이 식에서 뭐가 자, 최대 토크라고 하는 걸 구해야 되는데 최대 토크가 되기 위해서는 자, 뭘 해야 됩니까? DS에 대한 DT 이게 얼마면 돼? 0이 돼야 된대. 근데 최대 토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분모값 자, 이 분모값이 0이면 된대요. 0. 그래서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 자, R2와 S의 X2가 같다라면 최대 토크의 조건이 되는데 이때 리액턴스 X2는 어떻게 구할 수 있더라? S분의 R2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더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지금 1번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일정했을 때 리액턴스가 일정하게 되면 리액턴스 값은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일정해야 되니까 일정했을 때 저항과 슬립과의 관계가 나온 거죠. 만약에 2차 저항을 가지고 조정을 했어요. 그럼 슬립도 이게 일정해져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겠지. 그 배수만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3번에 나와 있는 공식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례추이를 하다 보니까 자, 2차 저항을 증가시켰어. 그럼 슬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저항이 있으면 슬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저항에다가 저항을 삽입을 시켜봤대요. 그랬더니 자, 이 슬립도 변하더라 이거야. 자, 요식 이해되시겠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다가 이제 슬립에다가 자, 요식을 따져보니까 슬립은 리액턴스에 대한 R2 값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그걸 어디다가 집어넣어? 요 토크식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자, 우리 자, 최대 토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2배의 리액턴스에 대한 자, E2 값으로 E2의 자, 제곱값으로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대 토크야. 이게 최대 토크 값입니다. 그런데 이제 봐. 리액턴스 값은 일정해야 된다며. 이거 일정합니다. 저희가 주는 공급 전압 일정하죠. 그러니까 최대 토크도 어떻게 하더라? 변하지 않더라. 최대 토크는 불변하더라. 그래서 자, 뭐도 자, 최대 토크는 자, 어떻더라? 자, 불변, 변하지 않더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특성을 자,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제가 자, 속도 특성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유도 전동기의 속도 특성 곡선입니다. 토크고 자, 속도다라고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 부분 자, 속도가 0일 때 이게 0점이니까 회전자의 속도가 지금 0이에요. 회전자가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때는 슬립이 얼마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어요. 1. 그렇죠? 자, 근데 가장 이상적일 때는 이 회전자의 속도가 뭐와 같을 때? 자, 회전자의 속도와 회전 자기의 속도가 같아졌을 때 이때 슬립은 얼마나 했습니까? 0이라고 했습니다. 0. 그렇죠? 자, 이때 자, 이제 보시자고. 자, 유도 전동기의 특성 곡선을 보니까 이 부분이 자,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거야. 자, 이때 이 부분이 뭐가 되고 최대 토크 지점이 되고 최대 토크는 어때요? 불변, 변하지 않는데 자,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근데 보니까 이마만큼의 차이가 있네. 이게 뭡니까? 원저항 R2가 되겠죠. R2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다가 저항을 추가를 시켜봤어요. 저항을 추가를 시켜보니까 자, 토크 곡선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더라 이거예요. 저항을 추가시켜 보니까 다시 자, 저항을 추가시켜 보니까 토크 곡선이 이렇게 바뀌더라 이거야. 이해되시죠? 다시 저항을 추가시켜 보니까 토크가 이렇게 바뀌더라 이거야. 그럼 최대 토크는 불변하고 자, 2차 저항을 자, 증가시켜 보니까 자, 저항을 증가시켜 보니까 자, 이게 토크입니다. 토크는 어떻게 돼요? 기존에 저항이 하나 있을 때보다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4개 있을 때 더 추가시켜 보게 되면 토크는 커지게 되겠죠. 토크는 커지고 자, 방금 전 시간에 했네. 토크는 자, 0.975 곱하기 n분의 P래. P 제로가 되고 n 했으면 P2가 되겠죠. 자, 토크와 속도는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되겠지. 자, 저항이 증가하니까 전류값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슬립. 저항이 우리 손실이라고 하는 게 슬립과 같다라고 했는데 저항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손실도 증가하겠지. 또는 자, 슬립이 여기서 0에서 1인 부분이에요. 저항을 증가시켜 보니까 어떤 일정 지점을 보니까 0에서 어딜 향해서 갑니까? 1을 향해서. 그러니까 슬립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슬립은 또 어떻게 되더라? 증가가 되더라. 자, 요런 부분들을 우린 뭐라고 합니까? 이걸 비례추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례추이. 자, 다시 한번. 비례추이는 어떤 전동기에서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뭘 가지고 2차 저항을 가지고 자, 조정을 하니까 뭐가 바뀝니까? 2차 저항을 가지고 조정을 해보니까 토크 바뀌고 자, 회전 속도 바뀌고 자, 전류값 바뀌고 슬립이 바뀌더라. 이런 걸 다 뭐라고 한다고요? 비례추이라고 하더라. 이해되시죠? 자, 2차 저항. 자, 2차 저항을 통해서 이건 뭐 2차 저항이 있는 것은 어떤 전동기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다. 아, 나 이거 모르겠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못하셔도 이 정도만 하시면 돼. 자, 비례추이는 어디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뭘 가지고? 2차 저항을 가지고 하더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교재 4번을 보니까 비례추이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봅시다. 2차 저항 R2를 변화해도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더라.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고 자, 저항을 크게 하면 슬립도 커지게 되고
저항을 크게 하면 기동 전류는 감소하고, 자, 기동 토크는 증가하게 되더라. 자, 이걸 뭐라고 하더라? 비례 추이라고 하더라. 자, 한 가지 더. 그러면 비례 추이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는데, 자, 여기다 이제 보시자고. 자, 비례 추이를 자, 할 수 없는 것. 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또 자주 출제가 되죠. 할 수 없는 것. 자,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출력이 있습니다. 출력. 자, 출력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냐? 2차 효율이 있어요. 2차 효율. 2차 효율.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2차 동손이 있습니다. 2차 동손. 자, 네 번째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 부하. 저항 또는 부하. 그 다음에 뭐가 있냐? 5번째. 자, 동기 속도가 있어요. 동기 속도. NS. 자, 이 5가지는 뭐 할 수 없다? 자, 비례 추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비례 추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비례 추이는 어떤 전동기에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뭘 가지고 2차 저항을 가지고 뭐 하더라? 자, 토크, 속도, 기동 전류, 슬립을 변화시키더라. 근데 특징이 뭐였습니까? 최대 토크는 어떻더라? 불변하더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비례 추이를 할 수 없는 게 뭐 있었어? 출력, 2차 효율, 2차 동선, 저항, 동기 속도.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례 추이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예제 문제 8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자, 유도 전동기의 2차측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최대 회전력은 어떻게 되겠니? 자, 그 최대 회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토크는 불변하더라. 이해되시죠? 최대 토크는 불변하더라.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자고요. 자, 원선도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원선도. 자, 제가 원선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지어보시자고요. 자, 원선도는 뭐냐? 자, 두 번째. 자, 원선도. 원선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유도 전동기에서 실부하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는데, 자, 원선도 어떤 반원을 가지고 저희가 기계적인 어떤 에너지 값을 자, 우리가 볼 수 있더라. 굳이 실제적인 부하를 가지고 시험을 하지 않더라도 자, 원선도 반원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있다더라. 그게 어떤 거? 정기적인 에너지 값.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구했던 2차 입력, 그 다음에 2차 동손, 2차 출력이었죠. 자, 그런 정기적인 값들은 우리가 자, 원선도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더라. 어떤 시험을 통해서? 자, 구속 시험, 무부하 시험, 저항 측정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아낼 수 있는데, 알아낼 수 없는 게 있네. 자, 어떤 것들? 기계적인 에너지 값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겠죠. 그걸 우리는 원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원선도의 시험법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자,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보시자고요. 원선도 작성에는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 합니까? 저항 측정 시험을 하고요. 저항 측정 시험. 그 다음에 자, 무부하 시험을 합니다. 무부하 시험. 우리가 이제 흔히 부하 시험, 단락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구속 시험이라고 해요. 구속 시험. 그래서 원선도는 요 세 가지. 어떤 시험을 하냐? 자, 저항 측정 시험, 무부하 시험, 자, 구속 시험 세 가지를 하더라. 자, 이걸 통해서 뭘 알아낼 수 있더라? 정기적인 에너지 값을 알아낼 수 있더라. 그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2차 입력, 2차 동선, 2차 출력. 저희가 전력 변화하면서 구할 수 있었죠. 구해봤죠. 이해되시죠? 자, 원선도.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정리하셔가지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자,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하고 자, 속도 제어예요. 자, 7번째. 자,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과 자, 속도 제어입니다. 속도 제어. 속도 제어. 자,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단상 개념이 아닌 다 삼상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자, 보시자고요. 기동법. 왜 기동법이 필요하냐 이거야. 저기에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인덕션 모터가 있습니다. 인덕션 모터가 있는데 삼상 전원을 인가를 했어요. 자, 삼상 전원을 인가를 했어.
자, 이렇게 인가를 했어요. 삼상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이제 전류가 흘러 들어와가지고, 자, 유도 전동기가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 들어오는 전류 뭐라고 해요? 기동전류라고 해요. 기동전류. 기동전류는 일반적으로 전격 전류의 몇 배 전류가 흐릅니까? 한 4배에서 한 6배 큰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기동이 될 때, 자, 인덕션 모터, 자, 유도 전동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코일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겠지. 만약에 이제 과한 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코일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겠네. 그래서 기동 전류 어떻게 합니까? 낮춰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동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동법의 목적은 뭐냐? 아, 기동 전류를 뭐하자? 제한시키자, 낮추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기동법의 목적은 뭐다? 기동 전류를 제한하는 데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보시자고요. 자, 이 부분을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인데, 자, 그 기동법에는 자, 크게 농용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있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있습니다. 자, 기동법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고. 기동법. 자, 농용 유도 전동기는 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뭐가 있냐? 전전압 기동이 있고요. 전전압 기동. 그다음에 전압을 낮추는 자, 감전압 기동이 있습니다. 감전압 기동. 자, 여러분들은 자, 여기에 대한 종류만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전전압 기동은 뭐냐? 자, 농용 유도 전동기가 어떻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작다라 그랬어. 소형 전동기라 그랬어. 소형 전동기. 그러다 보니까 자, 기동 시간이 굉장히 짧은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용량이 작은 부분에는 기동 시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자, 전체 내가 380V 전압을 인가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 자, 그런 거 우리는 자, 전전압 기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전압 기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직입 기동이라고 해요. 직입 기동.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용량이 얼마? 5kW 이하의 자, 소형 전동기에는 우리가 직입 기동을 하더라. 소형 전동기에는 자, 근데 장점이 뭡니까? 소형이다 보니까 기동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게 자, 이게 특징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전압 기동이에요. 감전압 기동. 자, 감전압 기동법에는 크게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그 첫 번째가 Y 델타 기동이에요. Y 델타 기동. 그럼 Y 델타 기동은 자, 어떻게 하냐? 기동으로는 어떤 결선을 하고 Y 결선을 하고 자, 운전은 자, 델타로서 운전시키는 게 Y 델타 기동이에요. 그럼 왜 이게 감전압이 되는지 자, 이제 보시자고요. 자, 제가 유도 전동기를 처음에 설명할 때 자, 우리 고정자는 무슨 결선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델타 결선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델타 결선입니다. 델타 결선인데 제가 여기서 380V 전압을 인가했어요. 그럼 여기도 얼마 걸렸을 거? 380V 전압이 인가가 됐지. 근데 자, 이 전압을 어떻게 한다고요? 낮춘다고요. 자,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Y 결선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380V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여기는 얼마에 걸려? 220V 전압이 걸리겠지. 자, 몇 분의 몇? 루트 3분의 1배 작아졌겠죠. 그래서 자, Y 델타 기동은 어떤 특징이냐? 자, 기동 전압이 델타로 기동을 시키다 보니까 얼마로? 루트 3분의 1배. 자, 뭐 하더라? 자, 감소하게 되더라.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시자고요. 자, 여기에 임피던스가 10ohm이라고 할게요. 10ohm. 그럼 여기도 임피던스가 자, 10ohm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 몇 암페어 전류가? 38암페어의 전류가. 그럼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루트 300 크니까 몇 암페어 전류가 됩니까? 66암페어 전류가 됩니다. 왜? 38 곱하기 루트 3 해보세요. 66암페어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22암페어 전류가 흐르겠지. 그러면 전류는 똑같으니까 몇 암페어 전류가? 22암페어 전류가 흘러 들어오겠죠. 자, 전압을 낮춤으로써 전류도 어떻게 됐습니까? 낮춰졌죠. 그러니까 자, 66, 원래는 66이었는데 Y 결선을 해보니까 몇 암페어 전류가? 22암페어 전류. 그러니까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었어? 3분의 1배로 줄어들었어. 그래서 자, 특징이 또 하나 있대. 자, 그게 뭐예요? 기동 전류. 자, 기동 전류가 얼마로? 3분의 1배 자, 감소하게 되더라. 그 다음에 자, 아까 토크 구하는 공식을 보게 되면 자, 토크는 뭐에? 공급 전압의 제곱에 비례했습니다. 그죠? 자, 비례했기 때문에 기동 전압의 루트 3분의 1배 감소가 되니까 자, 기동 토크 또한 루트 3분의 1배 자승이니까 자, 얼마로? 3분의 1배 어떻더라?
감소하게 되더라. 자, 요게 Y 델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 농용유도 전동기에서의 기동법에는 감전압 기동법 중에 Y 델타 기동이 있는데 Y 델타 기동은 어떤 특징이 있더라? 기동 전압이 루트 3분의 1배 감소하고 기동 전류가 3분의 1배 감소하고 기동 토크가 3분의 1배 감소하더라.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기동 보상기법이 있습니다. 기동 보상기법. 기동 보상기법. 근데 우리가 용량에 따라서 나눠놨다라고 했어요. 자, Y 델타 기동은 5kW가 이제 넘어섰을 때 Y 델타 기동은 자, 5kW에서 자, 15kW 이하가 되게 되면 Y 델타 기동을 하고요. 기동 보상 기법은 용량이 얼마입니까? 자, 15kW 자, 이상이 되면 자, 기동 보상 기법 가지고 하세요. 기동 보상 기법은 뭐냐면 자, 뭘 따라가냐면 단권 변압기 원리를 따라갑니다. 자, 단권 변압기. 자, 이 단권 변압기 원리를 따라가는데 자, 단권 변압기 이제 강압용으로 이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 강압용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탭이 있어요. 얼마의 탭이 있냐면 80, 65, 50. 자, 이런 단권 변압기 2차 측에 탭이 있고 여기에 이제 380V 전압을 걸어줬대요. 전압을 낮춰야 되니까 탭을 어디다가 자, 암페어 트립을 50에다 뒀어요. 50에다. 그러면 여기에 걸린 전압 얼마나 돼? 자, 트립을 50에다 두니까 190V 전압이 걸리겠지. 전압이 낮춰졌겠죠. 자, 이렇게 이용하는 게 기동 보상 기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리액터 기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액터 기동. 자, 리액터 기동은 자, 리액터에서 감전압을 시킨 거예요. 감전압 시키고 운전할 때는 다시 스위치를 온시켜서 단락시켜가지고 자, 리액터가 아닌 단락회로에 의해서 감전압 시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용량이 얼마? 자, 15kW 이상일 때.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농용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에는 자, 전전압 기동과 감전압 기동이 있는데 이 전전압 기동은 용량이 5kW 이하에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직입 기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전압 기동은 Y 델타 기동, 기동 보상기법, 리액터 기동이라고 하는 걸 하더라. 용량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Y 델타 기동의 요 특징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다음 중 자, 농용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답이 뭐냐? 2차 저항이 나와. 2차 저항. 2차 저항은 아까 뭐라고 했어? 바로 전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비례추이. 비례추이는 어디서 하더라?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뭘 가지고? 2차 저항을 가지고. 그럼 2차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추이 안에 어디서? 권선형에서. 권선형의 기동법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자, 권선형이에요. 권선형.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자, 기동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동법.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네.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에는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2차 저항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2차 저항법. 자, 2차 저항법 뭐 하자? 아, 비례추이 하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게르게스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게르게스법. 자, 게르게스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게르게스법은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이상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상 현상 중에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게르게스 현상을 이용해서 자, 기동을 시키는 법을 게르게스법이라고 합니다. 게르게스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런 상태예요. 자, 유도 전동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3상이니까 3상이 공급이 된다라고 볼게요. 자, 3상 중에 자, 뭐가 되냐면 한 상이 단선이 돼요. 단선이. 자, 단선이 됨으로써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이 회전하는 속도의 반대. 그러니까 자, 약간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자, 그 속도가 얼마만큼 떨어지냐? 슬립이 자, 50%일 때, 0.5일 때. 그러니까 만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단선이 됐으면 몇 회 회전하고 있다는 거야? 5,000회 회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3상이야, 단상이야. 단상이 됐다는 얘기지. 자,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게르게스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기동을 시킬 때 자, 두 선 가지고 기동을 시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1000번 회전을 해야 돼.
그럼 500회 회전을 했대. 이 상태에서 이제 안정 상태가 되게 되면 선을 한 가닥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몇 회 회전을 해? 1000회전을 하겠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동을 시키는 방법을 게르게스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류를 기억하세요. 권선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은 2차 저항법이 있고, 자, 게르게스법이 있더라. 자, 이해되시죠? 자,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핵심 예제 9번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핵심 예제 9번입니다. 9번 보시게 되면 유도 전동기의 원선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 자, 원선도 작성. 자, 원선도예요. 자, 원선도는 자, 우리가 원선도를 통해서 2차 입력, 2차 출력, 2차 동선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슬립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이 가능해요. 슬립. 자, 원선도는 자, 슬립 측정이 가능하더라. 근데 시험은 아니죠. 시험이. 자, 슬립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지고 정기적인 에너지값 가지고 슬립이 측정이 가능한 거지. 이거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시험법에는 자, 뭐가 있었어요? 구속 시험. 그다음에 자, 무부하 시험. 그다음에 자, 뭐가 있었습니까? 저항 시험. 자, 이런 게 있었죠. 자, 기억나실 거야. 그다음에 10번. Y델타 기동기를 사용하면 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는 전전압 기동 시에 자, 몇 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10번. 자, Y델타 기동. 자, Y델타 기동의 특징이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Y로 하다 보니까 기동 전압이라고 하는 게 얼마로 줄어든대요? 루트 3분의 1배 자, 감소를 한대요. 그다음에 자, 기동 전류는 자, 몇 분의 몇? 3분의 1배로 자, 감소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토크의 공식 중에 토크는 공급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대요.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얼마로? 자, 3분의 1배만큼 어떻더라? 감소하게 되더라. 뭐가? 자, 이 기동 토크가. 기동 토크는 몇 분의 몇 감소시키더라? 3분의 1배 감소가 되더라. 답은 2번이 되겠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제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속도 제어. 자, 속도 제어를 한번 보시자고요. 속도 제어. 속도 제어. 자,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자, 8번째 이제 자, 속도 제어에 대해서 볼게요. 속도 제어. 속도는 자, 뭐 가지고 제어를 하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유도 전동기를 저희가 그려봤어요. 고정자고 자, 이 고정자에는 뭐가 있습니까? 3상의 코일이 있습니다. 3상의 코일이. 3상의 코일이. 자, 3상의 코일이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회전자. 회전자가 있습니다. 자, 전원을 인가하니까 여기에 뭐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자속 파이가 생겨서 회전을 하더라. 자, 이 자속 파이가 회전하는 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회전 자개 속도라고 그랬어요. 회전 자개 속도. 자, 회전 자개 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P분의 120F로 구하죠. 그죠? 자, 이 회전 자개의 영향을 받아서 이 회전자가 회전을 합니다. 그럼 이 회전자의 속도는 1-S의 NS로 구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회전자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회전 자개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럼 회전 자개는 자, 뭐에 의해서? 극수와 주파수에 의해서 돌아가더라. 이해되시죠? 그럼 이것도 속도 제어도 뭐가 있을까요? 자, 회전자의 종류에 따라서 자, 속도 제어법이 틀리겠지.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농형부터 보시자고요. 농형. 자,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자, 주파수. 자, 주파수 변환법이 있더라. 주파수 변환법. 이걸 우리는 자,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주파수 변환법은 어디에 쓰이냐 이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많죠. 주파수 변환법은 자, 첫 번째 어디에 쓰이냐? 자, 인경공업. 자, 인경공업에 자, 포트 모터에 쓰이더라. 인경공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실감는 공장의 전동기. 실감는 공장의 전동기. 포트 모터에 쓰이더라. 그 다음에 자, 선박에 자, 추진 장치에 쓰이더라.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자, 인경공업의 포트모터나 선박의 추진장치에 쓰이는 속도 제어법은 뭡니까? 라고 물어봐. 그게 뭐예요? 주파수 변환법. 그러면 주파수를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주파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인버터라고 하는 거지. 인버터. 자, 인버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VF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럼 VF는 뭐냐? 자,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전압도 조정 가능하고 주파수도 조정하더라. 자, 뭐 가지고? 인버터.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국수변환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국수변환법. 자, 국수변환법이 있습니다. 그죠? 자, 국수변환법. 자, 어디에 많이 쓰여요? 엘리베이터 같은 데 이제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교재에 전원 제어법이라고 있어요. 자, 제어법. 자, 전원 제어법입니다. 그러면 전압을 인가해가지고, 자, 주파수의 반비례 변화시키는 속도 제어 방법을 뭐라고요? 전압 제어법이라고 해요. 거의 쓰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에는 농용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는 주파수 변환법, 국수 변환법, 자, 전원 전압 제어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인 시험 문제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자, 요 부분 주파수 변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경 공업의 포트 모터나 선박의 추진 장치, 자, 이건 어디에 쓰이더라? 주파수 변환에 의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더라. 농용에서 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권선형이 있습니다. 권선형. 자,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종류만.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도 속도 제어법이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아까 2차 저항 가지고 비례 추이할 수 있었죠. 자, 2차 저항 가지고 비례 추이를 이용해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2차 저항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2차 여자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차 여자법. 그럼 2차 여자법은 뭐냐? 우리 교재에도 나왔다시피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 2차 회전자에 자, 2차 유기 기절력과 같은 주파수를 갖는 전압. 자, 슬립 주파수 전압. 여기에 자, 슬립 주파수 전압. 자, 슬립 주파수 전압을 인가하여 속도를 자, 제어하는 방법을 이걸 뭐라고요? 2차 여자법이라고요. 그러니까 회전자에다가 우리가 이제 자, 회전을 하게 되면 항상 뭐가 나옵니까? 슬립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죠? 그 슬립 가지고 정기적인 에너지 값으로 쓸 것인지, 그걸 기계적인 에너지 값으로 쓸 것인지, 기계적인 에너지로 쓸 경우에는 자, 회전이 빨라지게 될 것이고, 정기적인 에너지 값으로 쓸 때에는 회전 속도가 느리겠죠. 그죠? 그렇게 슬립에다가 자, 같은 대역의 슬립 주파수 전압을 인가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2차 여자법이라고 합니다. 종류만 기억을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종속접소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속. 자, 종속접소법. 극수 변환법하고 일종인데 종속 접속법이 되겠죠. 자, 종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 직접 종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직렬이 되겠지. 자, 직렬 종속법이 있고요. 다음에 자, 병렬 종속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차동 자, 종속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수가 다른 두 대의 전동기를 가지고 자, 속도 제어를 하는 거예요. 속도 제어를. 자, 그러면 자, 어떤 속도에서 자, 동기 속도에서 그럼 동기 속도 NS는 어떻게 됩니까? P분의 120 F가 되겠네. 그죠? 그럼 국수가 다른 자, 전동기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직렬 때에는 자, 직렬 때 이 속도 어떻게 됩니까? NS는 두 대니까 P1 플러스 P2에 자, 120F가 되고요. 다음 병렬일 때는요. 자, NS는 자, P1 플러스 P2에 자, 120F가 되고 곱하기 몇 배? 두 대 병렬이니까. 자, 그 다음에 차동은요. 차동의 자, 동기 속도는 P1 마이너스 P2에 자, 120F 플러스 구하는 걸 우리는 자, 직렬, 병렬, 차동. 자, 종속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다음 중 농용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또는 자, 인경공업의 포트모터나 선박의 추진 장치는 자, 어떤 제어 방법입니까? 라고도 물어봐요. 주파수를 이용한 속도 제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핵심 예제 1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11번. 유도 전동기 회전자에 2차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전압을 가하여 속도 제어를 하는 방법. 자, 체크하십니다. 어디에 체크해야 돼? 회전자에 2차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전압을 인가했대요. 아, 회전자에
자, 같은 대역의 주파수를 인가해가지고 주파수의 전압을 인가해서 회전 속도를 변환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2차 여자법이라고 했네. 2차 여자법. 답은 몇 번이 돼요? 1번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속도 제어도 자 봐봤고요. 이제 9번째, 자, 제동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제동. 자, 제동의 방법에는 뭐가 있냐? 제동에는 자, 9번째 이제 자, 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제동 방법에는 4가지가 있어요. 크게. 자, 뭐가 있냐? 발전 제동이 있고요. 자, 발전 제동. 그다음에 자, 회생 제동이 있죠. 회생 제동. 그다음에 자, 뭐가 있습니까? 단상 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 역전 제동이 있더라. 역전 제동. 자, 역전 제동이 있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자, 이 역전 제동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합니까? 역상 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걸 뭐라고요? 자, 플러깅이라고도 해요. 플러깅. 자, 나머지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종류만 기억을 하시고요. 발전 제동, 회생 제동, 자, 단상 제동, 역상 제동, 역전 제동이 플러깅.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볼게요. 역전 제동, 역상 제동. 이게 뭐냐면 자, 유도 전동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삼상 전원으로 인가받아가지고 회전을 하겠죠. 회전을 어떻게 합니까? 시계 방향으로 지금 회전을 하고 있대요. 근데 제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 회전 방향을 바꾸고 싶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삼상이니까 RST. 자, RST. 3선이 있겠죠. 자, 세 선 중 자, 두 선을 무작위의 두 선이야. 자, RT나 ST나 TR이나 SR이나 무작위의 두 선을 자, 5결선 합니다. 5결선. 결선을 바꿔. 자, 이런 식으로 결선을 바꾸게 된다면 회전 방향이 바뀌더라. 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역상제동, 역전제동이라고 하더라.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제동에서 자, 뭐가 나와요? 세 선 중에 두 선의 접속을 바꿨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자, 어떤 제동? 역상제동. 이해되시죠?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에 10번 단상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이제 좀 볼게요. 단상 유도 전동기. 자, 단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삼상 농용 유도 전동기 또는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 삼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자, 이제 10번째 단상 유도 전동기인데, 자,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이 어렵죠. 기동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 권선이라고 하는 걸 달아줘서 기동을 시킵니다. 기동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이 어렵다. 그래서 기동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 뭘 달아주더라? 자, 보조 권선을 달아주더라.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부분보다는 그러면 자, 단상 유도 전동기에는 종류가 뭐가 있고 그 기동이 어렵기 때문에 기동이 큰 순서가 어떻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머지 포차 제가 다 뺐어. 포차 빼고 자, 그것만 기억하시자고.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이 어려워. 자, 여기다 쓸게요. 자, 기동이 어렵더라. 자, 기동이 어려워. 그래서 기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 권선이라고 하는 것을 위상을 몇 도 차? 90도 이상을 둬서 이제 우리가 보조 권선을 설치를 하는데, 왜? 교본 자기에서 들어가니까 ANS. 자, 원리는 또 교본 자기고, 교본 자기에 올리고, 이때 자, 단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자, 반발, 자, 기동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발, 자, 유도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콘덴서, 자, 기동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분상, 기동형이 있고요. 자, 마지막 자, 세이딩, 자, 코일형이 있어요. 그래서 자,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게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이고, 자, 그대로 이제 내려오는 게 쉐이딩 코일형이 기동 토크가 제일 작겠죠. 그래서 기동 토크가 자, 큰 순서에서 자, 기동 토크가 자, 작은 순으로 자,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반, 콘, 분, 세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류만 기억을 하시면 자, 단상유도 전동기에 관련된 문제는 또 자, 쉽게 맞힐 수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핵심 예제 1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단상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에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거 그게 뭐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반콘 분. 자, 답이 몇 번입니까? 4번. 분산 기동형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1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핵심 예제. 기동 토크가 대단히 작고 자, 역률과 효율이 낮으며 전축, 선풍기 등의 10kW 이하의 소형 전동기에 널리 사용되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그게 뭡니까? 반콤 분쇄. 가장 적은 게 쉐이딩 코일형이 되겠죠. 기억하시죠? 외우셔야 돼.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유도 전동기는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채워 넣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원리에는 이제 전력 변환까지 들어가 있죠. 두 번째, 자, 토크, 회전력, 아까 우리 동기 와트, 기계적인 출력값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세 번째, 기동. 자, 농형 전동기의 기동 방법, 권선형의 기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네 번째, 자, 속도 제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어요. 농형과 권선형에 대해서. 다섯 번째, 자, 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삼상 유도 전동기의 자, 특징이었는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자, 채워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방금 작업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자, 쓸 수 있고 자,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유도 전동기도 자, 어렵지 않는 자, 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